자, 경우의 수 해설 강의 시작할게. 일단 경우의 수를 안 한 지가 조금 됐으니까 경우의 수 느낌만 간단하게 보자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순서상의 수를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주사위를 3개 던지는, 주사위 3개, 서로 다른 주사위를 3개 던지는 순서상,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3개 던지는 순서상의 수랑 같은 거지. 주사위를 3개 던지는 순서상의 수.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사위라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갈 숫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순서상 할 때 보통은 뭐, 1,2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그 칸수를 늘려도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만큼. 지금 주사위 3개니까, 여기서 1, 1,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1, 1, 2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모든 경우를 손을 써서 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구하면 한 문제 풀다가 시간이 끝나니까 우리가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주사위에서 1에서 6까지니까 6가지, 두 번째도 6가지, 세 번째도 6가지라서 그걸 모두 곱해서 216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순서상의 수니까,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이런 간단한 주사위 같은 거는 바로 공식을 이렇게 666을 쓰면 되는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일반적이지 않다, 조건이 붙는다 하면 너가 그 맞는 순서상을 한 번씩 써보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려줘 볼게. 자,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 다는 해설하지 않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좀 참고가 될 만한 문항들로 볼 테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일단은 976번. 976번을 보면 빨강, 노랑, 파랑, 일단 문제 번호를 적을게. 976번. 빨강, 노랑, 파랑의 세 가지 색 전구가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구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빨강, 레드, 옐로우, 블루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씩 있대. 이 세 개의 전구를 키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전구가 모두 꺼진 것도 신호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모두 내가 꺼지거나 이것도 또 하나의 신호인 거고, 예를 들어 뭐 꺼지거나 파란색만 켜지면 이것도 하나의 신호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순서상의 수를 몇 가지인지를 구하는 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 이런 꺼지고 이런 경우가 있고, 꺼지고 켜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다른 경우가 모두 몇 가지 있냐는 거를 구하는 게 경우의 수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볼 때는 뭔가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한 번씩 이렇게 순서상을 써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꺼지는 거랑 우리가 전구마다 꺼지는 게 있고 켜지는 경우가 있겠지. 여기도 꺼지는 경우가 있고 켜지는 경우가 있겠지. 여기도 꺼지는 경우가 있고 켜지는 경우, 각각 다 두 가지씩의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꺼지는 경우에서 이렇게 두 가지 생길 수 있고, 여기마다도 두 가지씩 생길 수 있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두 가지마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8가지가 된다.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꺼지고 켜지고,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지.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그치? 이런 게 이렇게 쭉쭉쭉 오다 보면 계산해 봤을 때 8가지인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계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오래 걸리니까, 그거를 여기에 두 가지가 올 수 있는데 그것마다도 또 두 가지가 올 수 있고, 그것마다도 또 두 가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곱해줘서 총 가지수는 8가지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문제는 978번. 이것도 비슷한 문제지. 오른쪽 그림과 같은 3개의 칸에 1, 2, 3을 각각 하나씩 이렇게 3개의 칸이 있는데 1, 2, 3을 하나씩 써넣어 암호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암호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1, 2, 3. 근데 중복이 가능하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1, 1, 1도 되는 거야. 그리고 뭐 1, 1, 2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암호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는 거야. 이런 가지수. 이런 가지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쉽게 구하냐. 여기에 이 칸에 각각의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들을 넣어서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1, 2, 3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 3을 원래 이게 중복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3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2가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1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해서 막 6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중복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3가지 1, 2, 3 3가지 그리고 여기도 1, 2, 3 3가지 여기도 1, 2, 3 3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여기서 총 가지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가지가 답이 되는데 그런 순서상의 개수가 뭐 1, 1, 1, 1, 1, 2, 1, 1, 3 뭐 이렇게 해서 1, 2, 1, 1, 3, 1, 뭐 3, 2, 1, 1, 3, 1, 1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3, 3, 3까지 왔을 때 개수는 27가지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순서쌍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가지, 그것마다 또 3가지씩 있고, 그것마다 또 3가지씩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곱해줘서 3, 3, 3, 27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암호를 만들 수 있는 수는. 오케이. 그래서 답은 27. 이런 거는 한 번씩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문제는 985번. 이거는 약간 줄 세우기 문제에서 조금 특이한 문제지. 985번. 특이한 조건이 붙는 거야. 자, 이런 조건이 붙을 때는 함부로 약간 이렇게 공식을 먼저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를 직접 해보는 게 되게 좋아. 일렬로 그냥 ABCD가 있는데 그걸 그냥 일렬로 세운다고 하면 바로 공식을 쓰면 되지.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거는. 그치? A, B, C, D 이렇게 해서 공식을 쓰면 4, 3, 2, 1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A, B, C, D가 줄을 서는 이렇게 경우인 거야. 줄을 서는 게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를 보는 거지. 그런 게 여기서는 24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제약사항이 붙지. 무조건 B가 C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런 특별한 경우가 붙을 때는 경우를 나눠줘야 돼. 오케이. 경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자, 어떻게 나눠주냐 한번 볼게. 일단 이거를 지우고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 한 번씩 해보는 거야. B가 무조건 C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C를 내가 기준으로 해볼게. 그러면 C가 맨 앞이야. 그러면 C가 맨 앞이면 띡띡띡 이렇게 3개 써야 되는데 B가 여기 앞에 올 수가 없지. C가 맨 앞이라는 기준이니까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없어. 그렇지? 자, 두 번째. C가 두 번째일 경우야. 그러면 앞에 하나 C 땅이 있지. 근데 무조건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B가 C의 앞에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B가 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야. 왜냐? C가 두 번째 왔기 때문에 B가 첫 번째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A랑 D인데 A랑 D가 여기에 서로 몇 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느냐지. 그러면 A, D, D, A 해서 2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가 세 번째에 오는 경우인 거지. 땡땡 C 땡. 그치? 그러면 B가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오겠지. 응?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B가 맨 앞에 오고 하나가 폈을 때. 그치? 그리고 하나가 B고 B가 왔을 때. 이렇게 세면 되겠지? 여기서는 또 여기 두 개가 A, D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도 여기가 A, D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이
자리를 뒤바꾸면 되니까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총 여기는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 C가 마지막으로 오는 경우지. 땡땡땡 C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B가 여기서 여기 세 개 중에 어디에 오든 무조건 C보다 앞에 있는 거게 되지. 왜냐면 C가 맨 뒤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오든 상관없어. 그냥 A랑 B랑 D랑 세 개가 서로 줄 서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 그치? 서로 줄 서는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 명이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줄을 서는 경우는 세 명이 있을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6가지가 나오게 됐지. 이렇게 해서 총 종합을 해보면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네 가지, 여기서 6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2 더하기 4 더하기 6은 12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구했는지를 보면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 어떻게 경우를 이렇게 나눠 하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조건이 붙은 경우들은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귀찮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한 번씩 해보면 한 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쉬워지거든.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이런 경우를 나누는 경우를 나누는 걸. 그래서 항상 공식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게 경우의 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 사실 공식으로 푸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막 이렇게 뭐 4명이 있는데 4명이 일렬로 서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런 거는 솔직히 A단계 문제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나눠보고 한번 C가 어디 있을까? 맨 앞에 있으면 어차피 이게 B가 맨 앞에 올 수 없으니까 이런 거는 아예 경우를 세지 않아도 되겠네 하면서 없애고 C가 두 번째 오면 무조건 B는 내 앞에 와야지 그런 경우가 되니까 여기 AD만 결정하면 되겠구나 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무슨 경우야? 순서쌍이니까 BCAD와 BCDA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C가 세 번째 올 경우는 우리가 또 구분을 해주는 거지. B가 여기에 올 수도 있고 B가 여기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봐서 또 두 가지를 봐주는 거고 마지막은 C가 맨 마지막에 오면 B는 무조건 그 앞에 올 수밖에 없으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세 명이 줄 서는 경우 여기서는 이렇게 공식을 쓰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는 뭐 여기 안에서는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한번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거를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물론 공식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 순서쌍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를 직접 생각하면서 자 제약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봤던 게 989번 문제를 볼게. 초등학생 3명, 중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런 5명이 그냥 줄 선다고 했으면 그냥 5명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왜냐면 이게 되는 이유는 뭐였어? 5자리가 있으면 이게 첫 번째 자리고 이게 마지막 자리라고 치면 여기에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5명 중에 1명이고 여기서는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이걸 모조리 곱해서 이런 경우 120까지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또 이렇게 쉽게 구하진 않겠지. 그래서 한번 조건을 보는 거지. 일단 초등학교 3명과 중학생 2명인 것 같지. 초등학교 3명, 중학생 2명인데 이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얘는 얘네끼리, 중학생은 얘네끼리 이웃하여 서는 경우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이웃하는 거는 하나로 묶자. 왜냐하면 얘네들이 결국엔 다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는 붙은 거를 한 뭉탱이로 치는 거야. 그래야 얘네들이 안 떨어지니까. 그치? 한 뭉탱이로 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이렇게 초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이거를 하나로 쳐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원래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중학생 2명만 이웃하는 경우를 봤는데 여기서는 초등학교 3명도 다 이웃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옛날에 하나로 봐서 초등학생 3명이 묶은 거를 A로 보는 거야. 그리고 중학생 2명이 묶은 거를 B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로 보는 거야. A랑 B로 보는 거지. 그러면 2명이 됐지. 2명이 줄 서는 경우는 그러면은 2 곱하기 1이겠지. 왜냐? A, B거나 B, A거나. 그치? 이렇게 줄 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끝이냐? 아니지. 이렇게 두 가지 섰을 때 이 A 안에서 이 초등학생 3명, 초 1, 초 2, 초 3이 어떻게 이 순서를 이루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초 1, 초 2, 초 3 이렇게 하고 중 1, 중 2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초 1, 초 3, 초 2 그리고 중 1, 중 2 이렇게 서는 것도 다 다른 줄 세우는 경우잖아. 이 A, B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A고 이게 B니까 이 안에서 얘네들이 줄 서는 경우를 다 계산해 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두 가지마다 일단 A, B일 때부터 보면 그 두 가지마다 이 초등학생들이 자리를 바꾸겠지. 초등학생들이 그 이런 캡슐이라고 생각해봐. A라는 캡슐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3명이 줄을 서는 경우겠지. 3명이 줄을 서는 경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지. 자, 거기다가 이번엔 중학생도 줄을 바꾸면서 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중학생도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중학생 2명이 줄을 서는 경우인 2 곱하기 1을 곱해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그 A, B가 줄 서는 경우인 거고 이 A, B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A 안에서 초등학생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그리고 여기는 중학생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되겠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4, 6에 24 그러면 답이 989번에 24가 되는 거지. 오케이.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웃이는 건 무조건 하나로 묶어. 그게 한 그 캡슐이 몇 명이 됐든 일단 상관없어. 하나로 묶어. 그 다음에 그 캡슐끼리를 일단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근데 그 캡슐 안에서 각각 이제 구성했던 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아마 이것도 해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는 190번. 자, 그래서 비슷하게 한번 990번을 풀어봐. 990번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봐. 힌트를 주자면 이건 6명이 일렬로 쓰는 거지. 근데 이게 그냥 일렬로 쓰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지. A와 B 사이에 2명이 서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무조건 이렇게 2명이 서는 거지. 그러면 2명이 서고 나머지 2명이 이렇게 있는 거겠지. 그러면은 A와 B에 무조건 2명이 서면 이렇게 무조건 한 캡슐로 묶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나머지 4명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그리고 여기 나머지 2명은 또 이거를 배치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먼저 이걸 캡슐로 생각해서 1명, 2명, 3명을 아니다. 같이 풀어봐야 되겠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 같이 풀어보면 자 A 땡땡 B라고 한 캡슐로 치고 2명이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 있는 2명을 결정을 해줄 거야. 누군지를. 오케이. 여기 있는 2명을 결정해 줄 건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가 이게
일단은 순서가 있는 거랑 순서가 없는 거랑을 구분을 잘 해야겠지. 순서가 있는 거랑 순서가 없는 거랑. A, B를 빼면 일단은 C, D, E, F 이렇게 4명이 남을 건데 여기서 2명을 그냥 고르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D, C, C, D 이렇게 배치한다는 게 아니라 D, C를 뽑든 CD를 뽑든 아무튼 C, D가 요 2명 중에 나오게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고 3가지인데 우리가 그 4가지랑 3가지 곱한 거 12가지에는 CD랑 DC가 다르게 돼 있다는 거지. 이런 게 다른 경우로 달라지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랑 이거는 내가 지금은 2개를 그냥 뽑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누기 이 2가지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2가지 2분의 2 곱하기 1을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6가지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일단은 A 땡땡 B 땡땡인데 여기에 나올 애들을 정했어. 그러면 6가지로 정했어. 그러면 이렇게 뭔가 있겠지. 아무튼 그걸 예를 들어 C, D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이 캡슐 하나를 X로 보고 C, D 이렇게 3명이라고 치는 거야. 이 3명이라고 치면 이 3명이 줄을 서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줄을 섰어.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2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치?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니까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치? 그 2가지 경우가 있고,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어떤 경우냐? A가 먼저고 B가 나중에 오는 경우였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A와 B 사이에 2명이 서는 경우라고 했는데 A가 무조건 앞에 오라는 말이 없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B 땡땡 A도 있다는 거지. 근데 똑같이 그거는 그냥 곱하기 2만 해주면 되지. 이러한 똑같은 경우가 한 번 더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44가 되겠네.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한 캡슐로 묶어주는데 여기에 올 애들을 결정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순서를 맡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를 뽑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따로 얘는 하나, 둘, 셋 해서 순서를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서가 있으면 안 돼. 그냥 누구를 뽑든 2명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치? C, D가 나오든 D, C가 나오든 그게 똑같다는 거지.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다르게 이렇게 4 곱하기 3을 하면 다르게 되니까 대표를 뽑듯이 대표 2명을 뽑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CD를 뽑든 DC를 뽑든 똑같은 거니까 근데 다르게 4 곱하기 3을 하면 다르게 뽑히기 때문에 2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지우고 보면 4 곱하기 3을 했을 때 나눠주는 거지. 자 보면 여기 이렇게 2명이 더 있는데 C, D가 오든 DC가 오든 4 곱하기 3에는 다른 경우로 돼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4 곱하기 3 안에는 A, B, B, A, A, C, C, A, A, D, D, A 그리고 뭐 B, C, C, B, B, D, D, B, C, D, D, C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2가지지. 그래서 4 곱하기 3이잖아 이게. 4 곱하기 3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인 거야. 2가지로 뽑아서. 이게 근데 우리가 보면 A, B를 뽑나 B를 뽑나 사실 똑같으니까 하나씩 없애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를 나눠주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 누가 오는지만 보고 여기서 순서를 배정해 주는 거지. 이제 여기서 XCD에서 XCD 아니면 XDC 이렇게 순서를 배정해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서를 주지가 않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순서를 먼저 3명끼리를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2명이 있는데 여기도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지. 왜냐면 CD가 오면 나머지는 EF인데 우리가 EF가 이렇게 올 수 있고 FE가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2가지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6가지, 처음에 6가지는 이거를 뽑는 애들 그 다음 3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X랑 C랑 D랑 줄 서는 경우 그 다음에 2는 안에 EF가 줄 서는 경우 그 다음 2는 A랑 B가 바뀔 수 있는 경우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답은 144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 해설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는 너가 직접 이런 경우들을 한번 맞닥뜨려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의문을 계속 가진 다음에 이 의문이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그런 거를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해야 확실하게 잡혀. 그래야 이 경우의 수가 뭐 답이 나와도 내가 답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답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풀면. 왜냐면 빠뜨리는 게 없거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94번이야. 이런 색칠 문제에서는 일단 팁은 가장 다른 데와 많이 접하는 곳부터 색칠을 한다. 오케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부터 색칠을 하는 거야. 좀 애매하다 싶으면 991번 오케이. 한번 볼게. 일단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고 고구려가 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 있지. 가야, 백제, 신라 이렇게 있지. 자, 그러면 일단은 네 가지 색이 있는데 이렇게 네 나라를 칠했는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대.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나라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오케이. 이웃하는 나라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를 보면 먼저 어떤 게 제일 많이 접할까? 일단 백제가 제일 많이 접하니까 백제부터 가자. 백제부터 가면 백제에 네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지. 그러면 고구려랑 신라, 가야는 모두 백제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백제가 정한 이 색깔을 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세 가지를 해야겠지. 뭔가 세 가지씩밖에 올 수가 없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신라가 또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신라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고구려랑 가야랑 같을 때 두 번째 고구려랑 가야랑 다를 때가 좀 다를 거야. 왜냐면 이게 중복이 가능하지. 일단은 네 가지 중에서 만약 여기서 빨간색을 써도 여기서 또 빨간색을 쓸 수 있는 거야. 접하지만 않으면. 그치? 그렇게 해서 한번 보면 이게 고구려 가야가 같다고 치면 네 가지에서 고구려 가야가 어떤 색깔을 할지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 어떤 색깔이냐? 세 가지 색 중에 하나, 세 가지. 왜냐면은 가야가 뭐 빨간색을 뭐 고른다고 하면 고구려도 당연히 빨간색이 될 테니까. 그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풀었던 문제 세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신라는 여기서 나온 색깔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서 여기서는 24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고구려랑 가야랑 다를 때를 보면 고구려랑 가야랑 다를 때를 보면 신라는 고구려랑도 달라야 되고 가야랑도 달라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4 곱하기 처음에 4는 그 백제가 고르는 거야. 그 다음에 고구려가 고르는 세 가지.
가야가 고르는 2가지, 그리고 신라는 나머지 1가지밖에 못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2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많이 접하는 곳부터 이렇게 푸는 거야. 모양상으로는 그때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풀었던 그 학습 프린트 있지, 그거랑 똑같은데 내가 이거를 풀다 보니까 살짝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그 문제 있잖아, 학습지에서 봤던 문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내가 색깔이 중복되는 게 아닌데 중복되는 것처럼 풀었던 것 같아, 뭔가. 그래서 아까 중복이 되는 거면 이게 사실 아까 그거랑 비슷한 모양이거든. 이게 백제고, 이게 고구려, 가야, 신라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긴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풀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중단원 마무리 그 문제에서 이게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A, B, C, D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A를 4가지를 택하는 건 똑같아. 내가 그때 그걸 잘못 풀어준 것 같아서 혹시 한번 그 중단원 프린트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봐. 그래서 A를 4가지를 결정하는 것까지 똑같아. 근데 우리가 2가지 경우를 나눴었지. B랑 D가 같을 때, 그리고 B랑 D가 다를 때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B가 D가 중복이 안 되면 B랑 D랑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안 돼. 그치? 그러고 여기서 4가지를 고른 다음에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는 무조건 이 색이랑 달라야 되니까 이 나머지 색을 이 3명이서 분배를 하는 거지. 그래서 B랑 D랑 다른 경우만 해야 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때 그 문제가 만약에 중복이 아니라면,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중복이 가능한 것과 중복이 안 되는 건 이렇게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994번의 답은 일단은 48이야. 그 2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그 고구려랑 가야랑 같을 때, 고구려랑 가야랑 다를 때 여기는 같이 풀면 돼. 왜냐면 여기는 중복이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그때 중단원 마무리에서 풀었던 문제가 혹시 같은 색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거를 지워서 24가지만 답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 카드를 뽑아서 배수나 짝수나 그런 걸 만드는 거는 직접 그런 경우를 만약에 셀 수 있다면 다 해보는 것도 좋아. 셀 수 있다면. 일단은 998번 한번 볼게.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 자연수를 만들 거야. 2자리 자연수. 이때 3의 배수의 개수. 자, 우리가 3의 배수는 어떤 수라고 했지? 어떻게 해야 3의 배수라고 했냐면, 모든 자릿수를 합하면 그게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에는 뭐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고 2도 해서 그 3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6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9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쭉쭉 해서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한번 네가 직접 세는 거야. 공식이 적용될 수가 없어.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식은 중간중간에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틀로 한 번에 공식으로 풀 수가 없어.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면. 그래서 직접 세면서 풀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 일단 2가지고 1부터 7까지야. 3의 배수니까 첫 번째 3일 때, 합이 3일 때. 그치? 합이 3일 때 어떤 경우가 있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단 집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1이랑 2가 들어가면 되겠지. 1 더하기 2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이거밖에 없지, 일단은. 그러면 이 1, 2가 1이 앞에 오고 2가 뒤에 올 수 있고, 2가 앞에 오고 1이 뒤에 올 수 있지. 그러면 12랑 21은 다른 숫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3이 1, 2가 오는 걸 알았다면 그건 2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3이 올 때는 2가지. 두 번째,
6일 때를 보는 거야. 6일 때를 보면 1이랑 5가 올 수 있고 2랑 4가 올 수 있는데, 자 여기서 3, 3은 안 되겠지. 왜냐면 카드를 2장 뽑는데 3만 2장을 뽑을 수 없잖아. 다 한 장씩밖에 없는데, 그치? 그래서 1, 5가 올 때는 1호랑 5, 1이 있으니까 2가지. 그리고 2, 4도 4, 2가 있으니까 2가지. 그치? 이렇게 보면 되고, 세 번째 9일 때 보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9일 때는 2, 7부터 되겠지. 2, 7, 3, 6, 4, 5. 똑같이 보면 2가지, 2가지, 2가지. 그렇지? 이렇게 한번 규칙을 발견하면 그냥 이렇게 빠르게 나가는 거야. 자, 네 번째 볼게. 12. 12는 어떤 이불도 될 수 있냐? 5, 7부터 될 수 있겠지. 5, 7 될 수 있고 6, 6 안 되지. 똑같은 게 두 개 넣으면 안 되니까. 그럼 5, 7만 되니까 5, 7이 두 가지가 되겠지. 5, 7, 7, 5.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보면 뭐가 있냐? 15가 있는데 15 될까? 15 제일 작은 게 뭐 7, 8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은 안 되겠지. 되는 게 없으니까 15는 없앤다. 자, 그렇게 해서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보면 여기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두 가지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있지. 그래서 두 가지가 7개 있으니까 총 14가지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들어가면 그 공식을 써서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나도 이렇게 다 나눠서 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3의 배수의 개수는 일단 3의 배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니까 합이 3일 때를 볼까? 합이 6일 때를 볼까? 합이 9일 때를 볼까? 하면서 계속 경우를 늘려가는 거야. 이렇게 경우를 너가 빠뜨리는 경우가 없게 최대한 큼직큼직하게 줄여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큼직하게 줄인 내에서는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지. 2 곱하기 1이랑 2의 조합인 걸 알았으면 그 1이랑 2가 조합하는 거는 얘네들이 줄 서는 경우니까 2 곱하기 1. 그래서 두 가지.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공식을 쓸 수 있는데 그 전에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경우를 나눠줘야 한다는 거지. 오케이. 무턱대고 함부로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빠뜨리는 게 없게. 3일 때 셌으면 3일 때 다 세고 6일 때 세고 9일 때 세고 12일 때 세면 이제는 3의 배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빠뜨리는 거 없이 경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998번 그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아마 999번 999번도 한번 그 해봐. 한번 이거를 직접 다 손으로 써가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999번은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1001번도 0에서 9까지 10개 숫자리 0에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자, 0에서 9까지지. 0은 들어갈 때 항상 자연수 만들 때는 주의를 해야 돼.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할 때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된대. 그러니까 뭐 9가 나왔으니까 또 9가 나와도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번씩 경우를 해보는 거야. 그렇게 보면 여기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될까? 안 되지. 1부터 9까지 되겠지. 1부터 9까지.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9가지가 있겠지. 두 번째는 0도 되고 1도 되고 9도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뒤에는 10가지가 올 수 있겠지. 0부터 9까지의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9 곱하기 10을 해서 답은 90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1002번하고 1003번 그리고 1004번도 한번 풀어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면 너가 직접 이렇게 한 번씩 해봐. 그리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내가 그 고민을 했으면 혹은 했는데도 모르겠으면 금요일날 다시 한번 해설을 해줄게. 그래서 1002번, 1003번, 1004번은 한번 너가 직접 가지수를 봐보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직접 세보는 거야.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아마 몇 가지 많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일단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5의 배수는 맨 끝자리가 0이나 5면 돼. 오케이.
그리고 짝수는 맨 끝자리가 짝수이면 돼. 그러니까 짝수인 건 어떻게 하면 될까? 끝에 자리가 2일 때, 끝에 자리가 4일 때, 끝에 자리가 6일 때, 8일 때,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끝에 자리가 0일 때, 끝에 자리가 5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편하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손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를 다 구해보는 것도 경우의 수에서는 좋은 공부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표 문제만 도와주고 자 볼게. 1010번이야. 어느 중학교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10명의 후보 중에 대의원 1명, 의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지. 총 일단 10명의 학생 중에서 대의원 1명 그리고 의원 2명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의원 2명은 B, C가 이렇게 뽑혔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다르게 C, B 이렇게 뽑혀도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날려줘야 되겠지. 근데 대의원에 A가 뽑히고 의원에 B가 뽑히면 이거랑 대의원에 B가 뽑히고 여기 A가 뽑히는 거랑은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눠주지를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대의원을 뽑은 다음에 그러니까 9명 중에 1명이 오는 경우, 10명 중에 1명이 대의원이 결정이 되는 걸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명이 의원을 나눠 갖는 경우를 곱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면 일단 대의원이 1명 있지. 아이고. 대의원이 1명 있지. 대의원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 총 10명 중에 대의원 누구나 할 수 있겠지. 대의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대의원은 10가지 경우가 있어. 그런 가지 경우마다 1명 일단 뽑혔지. 그게 A라고 쳐봐 일단. A부터 뭐 A, B, C, D, E, F, G, H 이렇게 쭉 10명이 있는데 A라고 쳐봐. 그럼 이제 나머지 9명이 의원 2명을 가지는 거야. 근데 의원 2명이 어떻게 되냐? 그 의원 자리 2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9명이 들어갈 수 있고 또 8명이 들어갈 수 있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B, C가 들어갔나? C, B가 들어갔나? 이렇게는 이게 다 다른 경우로 경우의 수로 구해진 거야. 두 가지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총 72, 98, 72가 된 건데 우리가 볼 때는 BC랑 CB는 사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왜냐면 뭐 도현이도 회장이고 명현이도 회장이고 이렇게 둘 다 회장이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직책에서는 2명이 누가 뽑히든 순서를 딱히 두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대의원을 뽑히는 건 다른 경우지만 의원에서 2명이 뽑히는 거면 BC랑 CB를 따로 경우로 더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중복해서 2배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경우마다 다 하나씩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이 BC가 줄 설 수 있는 경우만큼 CB 이렇게 되는 거 경우만큼 만약에 3명이 의원을 뽑은 거였으면 B, C, D가 있는데 이게 조합하는 경우가 9, 8, 7을 했으면 이렇게 조합되는 경우가 B, C, D, B, D, C, C, B, D, C, B, D, B 그 다음에 D, C, B, D, B, C 이렇게 6가지가 있단 말이야. 3명이 줄 서는 경우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경우인데 어차피 얘네들이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6개를 어차피 하나로 치자는 거지. 그래서 6을 나눠주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그치? 3명일 때는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지금은 의원이 2명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총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의원 1명, 의원 2명 총 10명이니까 일단 대의원이 뽑히는 가지수 10가지에다가 의원이 뽑히는 게 9 곱하기 8인데 얘네들이 같으니까 나누기 2 곱하기 1분의 1을 해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를 여기 이렇게 4 나눠주면 40, 49, 360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답이 1010번에 5번이 되겠지. 360.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같은 직책을 뽑으면 무조건 그 뽑히는 그 직책을 몇 명 뽑는지가 있지. 방금은 의원을 2명 뽑았지. 그러면 2명이 줄 서는 경우대로 나눠주면 되고 편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대의원이 1명, 의원이 3명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일단 대의원을 뽑는 게 10가지가 있고 그래서 10을 곱하고 나머지 9명이서 의원을 3명을 나눠 갖는 거지. 그러면 9, 8, 7을 곱한 다음에 이 3명이 줄을 서로 바꾸는 경우를 중복되는 경우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대의원이 2명, 의원이 3명이야. 그러면은 대의원 2명을 뽑는 거는 10 곱하기 9 여기서 나눠줄 필요가 있을까? 나눠줘야겠지. 여기서 대의원도 지금 2명으로 늘어났으니까 대의원을 뽑는 경우에서는 중복되는 게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10 곱하기 9하고 2 곱하기 1을 해준 다음에 이 경우마다 이제 8명이 남았지? 8명이 남았는데 8, 7, 6인데 여기서 또 의원 똑같은 거 3명을 뽑잖아. 그러니까 3명이니까 3명이 줄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똑같은 직책을 많이 뽑을 때는 여러 명 뽑을 때는 항상 그 명수만큼 중복되기 때문에 나눠줘야 한다. 이거를 일단은 외우고 적용을 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봐. 1011번도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될 거야. B가 뽑히는 경우니까 B는 무조건 대표에 뽑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B는 이미 뽑혔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4명 중에 대표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문제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B가 이미 뽑혔다고 하니까 우리는 B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번 1011번도 풀어서 보고 모르겠으면 금요일날 질문을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 강의 한 거를 잘 복습하고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본 걸 이해를 잘 하면 아마 경우의 수 문제는 거의 다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많이 고민해보고 강의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금요일날 꼭 질문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오케이. 강의 그래도 좀 길었는데 듣느라 고생했고 금요일날 보자.